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엄청 크네. 지금, 아, 그래? 잠깐. 에어팟 프로라서 그래. 방송, 뭐야, 저는 존댓말하고 님은 반말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 아, 편하게? 님이 존댓말 할 거면 나도 존댓말 해야지. 모르겠네. 말을 저, 어떻게 하다 보면 모르겠네요. 어, 일단 존댓말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 일단 존댓말 하다가 편해지면 반말을 네,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어, 태우가 방금 전에, 한 3분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사전 질문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나. 뭐 어떻게든 되겠지, 화이팅. 근데 그 화이팅이 자기한테만 화이팅인지 나한테만 화이팅인지도 모르겠지만, 네, 서로 아무튼, 화이팅이죠. 서로 화이팅. 저희 오늘 진짜 정말 오랜만에 사전에 질문도 안 하고 하는 거긴 한데,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태우가 워낙 삶의 스토리가 재밌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김태우라고 스터디파이라는 성인 교육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자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주제로 할 얘기는 뭐 첫 번째 1부에서는 교육시장과 일자리, 교육시장이 되게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산업인데, 거기에 관해서 태우가 한 리서치, 그리고 왜 태우가 성인용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어감이, 성인 교육시장을 스타트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자리와 이런 교육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두 번째는 태우의 조금 더 개인적인 스토리로 가서 태우가 창업을 되게 오랫동안 영위를 해왔어요. 그래서 창업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을 텐데 창, 창업가로서의 결정과 사업을 어떻게 또 한 번 망한 적도 있고 그래서 망한 것과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라방을 계속 쭉 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사람들은 이제 취업 쪽에 훨씬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다양한 게스트들을 초대를 하는데, 좋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좋은 커리어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이제 관심이 높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원트리프리너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트와 엔터프리너를 합성한 단어인데, 계속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말해요. 근데 아직 사업을 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매번 이제 저는 사업을 하고 싶지만 더 배우겠다면서 계속 이직만 하고 이제 지지부진하게 있는데, 그래서 게스트를 초대를 할 때도 사업가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사람들은 이제 아직 사업가라 그러면 나와는 너무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렇게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업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도 느끼겠죠. 이제 여러 번 이직을 해보고 정말 가장 좋다는 회사에 가서도 인생에 대한 답이 이게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느끼기 때문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초대한 태우는, 어, 제가 기업가, 사업, 스타트업이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자랑이라면 제가 이 태우랑 생일이랑 혈액형까지 똑같다는 거 정도. TMI입니다. 네. 네, 그렇게 태우를 그러면은 한번 이제 태우한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스터디파이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소개, 그리고 뭐 개인 소개는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나올 것 같아서, 네, 소개는 간단히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전에 너랑 나랑 한 2년 전쯤인가? 강남 카페에서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왜 이 교육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음, 대해서 정리해 준 적이 있거든? 음. 사실 그거 물어보는지 기억이 잘 기억나? 안 나긴 하는데, 뭐,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기 전부터 사실 이게 아까 이제 앨리스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두 번째 창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창업이랑 달리 두 번째 창업을 할 때 이제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고민 끝에 성인교육 시장을 고르게 됐는데 이제 그냥 그 히스토리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사실 교육이라는 것 자체 어릴 때부터 좀 이제 뭐 한편의 고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모두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거 왜 공부하는지, 이거 왜 배우는지, 이거 뭐 배워가지고 뭐 어디다 쓰는 건지, 이거 학교 가서 뭐 시험 보고 공부하는데 왜 하는지. 근데 사실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응. 대학이라는 워낙 명확한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
그나마 딴 생각을 할 확률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냥 뭐 좋은 대학을 일단 간다 이런 걸 이제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됐고, 근데 이제 대학에 실제로 가고 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공부하는 게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사실 빨리 마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는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공부를 선택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뭐 전공도 들어볼 수도 있고, 제가 나온 그 학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 학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2학년 때 학과를 정하는데 본인이 좀 더 수업도 다양하게 들어보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적성에 좀 맞는 과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수업도 들어보면서 막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 졸업 이제 학점 다 채우고 마지막 학기 때 미국으로 이제 그 벤처 캐피탈에 인턴을 하러 가게 됐는데, 아마 좀 이따가 이제 창업 스토리 할 때 더 나오겠지만, 그냥 그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나름대로 초중고 대학교를 그래도 한 15, 16년을 엄청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이제 실무를 뭘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공부를 뭐 했는데 회사에 딱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로 느낀 게, 아, 진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뭔가 일 관련돼서 일이라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게 뭔가 어떤 의미였을까? 뭐 당연히 이제 뭐 학자가 되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실제로 일을 음.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쨌든 창업을 하게 됐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 어쨌든 일하는 입장에서도 계속 느꼈고, 아, 내가 아는 게 없다. 뭔가 창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너무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반대로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그 흔히 모두가 말하는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한다는 표현이 왜 그런지 이해가 충분히 가고, 왜냐면 진짜 나도 신입 인턴이었고 신입이었지만 신입을 데려오면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제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어, 그런 걸 기다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이 뭐, 그, 회사에 와서 막 1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뭐 성장을 해서 뭐 일을 한다. 이게 오히려 좀 큰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인재 양성을 할 수 있겠지만,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한 명 한 명이 제 몫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두 가지 양쪽으로 다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채용을 하는 관점에서 둘 다 뭔가 잘못됐다. 왜냐면 초중고 대학교 이렇게 오래 공부했는데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고민을 사실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 이제 이번에 창업 준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찾아보게 됐는데, 그 관련된 데이터를 쭉 먼저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4년제를 졸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학비 말고도 뭐 생활비랑 뭐 그 여러 가지 돈이 나가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8,500만 원이 나간다고 해요. 4년 동안 지내는데. 근데 쉽게 대학교 때? 대학교를 그 학위를 따는데 4년간의 생활비랑 숙박이랑 다 합쳐서, 그러니까 모든 4년 동안 들어간 돈. 생각해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비싼 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만 뭐 4천만 원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4년 다닌다고 쳤을 때 4천만 원 넘을 수도 있죠. 한 학기 학비가 500만 원이면 8학기 동안 4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8,500, 그게 실제 통계고요. 그게 통계고, 그리고 뭐 생활비, 주거비 뭐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이제 8,500 정도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내가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만 받아도 1년에 2천 이상 받는다고 쳤을 때, 그럼 4년이면 8천만 원 받잖아요. 그럼 8천만 원 버는 대신에 8,500만 원 쓰는 거니까 1억 6,500만 원을 이제 기회비용으로 가지고 대학이라는 걸 가는 건데, 웃긴 게 대학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비율이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1이라도, 그러니까 아주 1%라도 관련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는 사람이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그러니까 더 낮을 거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 비율이 이제 50%가 안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그,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모두가 이제 그,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대학교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는데, 또 웃긴 건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성실히 일해가지고 좋은 학점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한국 기준으로, 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흔히 말하는 대기업 들어가면 평생 일하다가 퇴직하면 끝이었으니까, 사실 그 한 번의 허들만 잘 넘으면 사실 뭐 먹고 사는데 음, 크게 지장이 없는 이제 그런 시대였지만, 요즘은 이제 그 이것도 통계인데, 그러니까 직장별로 3년 이상 재직하는 직장이 5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공기업 이런 데가 평균이 한 15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찍 퇴직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전체 직업군을 봤을 때는 3년이 안 돼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한 2년마다 이직한 사람이 일반적일 거예요. 생각보다 실제로 그게 비율이 높고요. 그 직업을 뭐 통계 자료마다 다 다른데, 이제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말하는 통계 자료는
이제 지금 10대들은 살면서 한 40개 직업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40번 정도 바꾼다. 직장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주변에 보면은 한 1, 2년마다 이직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명도 늘어났고 이제 이직을 1년마다 한다는 가정하에 이직을 계속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이직을 할 때 그 아까 평생 직장 개념이랑 연결해서 평생 직장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기술로 취업 한번 해서 그냥 거기서 계속 교육받고 일하고 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이직을 매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막 기술이 발전하니까 뭐 AI나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내가 가진 기술로 이직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무 공부하지 않은 채.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되게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왜냐면 지금 가진 기술로 내가 먹고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장인 2명 중에 1명이 여전히 퇴근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것도 실제 이제 통계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보고요.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어쨌든 누가 봐도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다. 이 교육이라는 시장이랑 실제로 뒤에 일자리에 관련돼서 우리가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데 뭔가 구조가 어쨌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오래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걸 계속 오래 하고 있었고 그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이 시장에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안 너무 그래도 전 얘기하는 어저께, 것 같아서 분야 일단 그 도입한 들어온 그 계기는 일단 계기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친구랑, 개발자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얘는 개발자가 한 이유가, 개발자를 하면은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자를 했대. 그게 딱히 적성에 엄청 맞아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디맨드가 있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또 개발자들도 개발자 사이에 또 천재 개발자들이 또 따로 있잖아. 그런 천재급들의 개발자들이 있는데, 걔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걔가 그러더래. 앞으로 개발자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10년인 것 같다. 왜냐면은 그 AWS, 이게 가장 얘가 예를 든 게 서버 엔지니어 SE인가 쪽이었는데 AWS가 나오면서 이제 서버 엔지니어가 필요로 없게 되면서 이 직업들이 없어지고 여기서 조금에 있는 사람들이 데브옵스로 넘어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태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개발자조차도 오늘날의 가장 핫한 직업인 개발자조차도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개발이 되면서 더 이상 없어질 확률이 높은 10년 안에 이게 리플레이스가 될 거라고 애들이 말하니까 불안해 하더라고.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내가 지금 나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창창한데 6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불안감은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불안함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방금 이제 좋은 말 해줬는데 이제 그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사실 얼만큼 그리고 어느 직종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건데 쉽게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엔지니어가 제일 늦게 대체될 거다 이런 말이 있지만 지금도 이미 이제 AI가 이제 프로그래머보다 그냥 코딩을 잘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프로그래밍하는 AI도 있고 그 쉽게 우리가 엑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을 지금 그냥 프로그램을 쓰잖아. 우리 엑셀 만들진 않잖아. 엑셀 만들면서 하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 뭐 AI 이런 것도 딥러닝 AI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은 극소수가 있을 거고 이제 대부분은 그걸 쓸 거예요. 어차피 써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될 건데,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실 그 최근 100년이랑 그 전에 1000년을 비교해봐도 최근 100년이 훨씬 더 이제 변화가 많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뭐 고려 초기에 태어난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 초기에 가면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건데 조선 초기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 기겁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봤을 때 지금 사실 최근에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불확실성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예전처럼 이제 그 우리 아까 말한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냥 학교 공부 성실히 해서 졸업 잘하고 그냥 말 그대로 성실히 살면 잘 살 수 있었어요. 성실히 살아서 그 저축 잘하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성실하면 은행 이자도 높고 뭐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월급쟁이 그 급여 평균을 보면은 300 이하가 70%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자체 300 이하가 70%인데 그것도 실제 통계인데 근데 이제 그 잘 알겠지만 뭐 서울이나 뭐 싱가포르도 비싸지만 부동산이 일단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월급이 예를 들어 300이라고 쳤을 때 사실 사람이 이게 아껴 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트렌드가 돈을 아끼는 거였어요. 돈을 아껴가지고 뭐 그 어떻게든 이제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이제 알뜰하게 산다 이런 게 컨셉이었다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깨달은 거지. 아껴서 답이 없다.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1년 동안 아껴서 1000만 원 모아놨는데 부동산 10% 오르니까 5억짜리가 5억 5천 원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부익부 빈빈이 점점 커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알뜰살뜰 음. 모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네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게 어디서 트렌드를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도서 베스트셀러가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아끼는 게 베스트셀러였다. 요즘 다 막 빨리 부자 되는 뭐 부의 추월 차선 뭐 지금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막 빨리 돈 버는 법 막 다 그런 게 이제 추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암호화폐 한 2, 3년 전에 막 가자 열심히 외치고 사람들 그랬던 것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은 어렵지만 그 암호화폐 시장이 뭔가 그런 뭔가 부의 본인의 부를 한번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봐서 막 열심히 또 했던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예전이랑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다른데 말하고 싶은 점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안정적인 삶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안정적인 삶.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취업하면 안정적인 삶. 부모님이나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선배들, 어른들 이제 그런 거 강조를 하고 근데 이제 일단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 그런 삶이 없다는 거 일단. 이제 그런 삶이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삶이 불가능하고 예전이랑은 완전 다르다. 예전처럼 한 번 취업하고 평생 살 수 없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졌지. 뭐 이번에 코로나처럼 이제 완전 뭐 사람들이 예상 못한 사태도 있지만 물론 이것도 예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지지 이게 뭐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한 번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가 한 번만 뭐 대학을 잘 가면 인생이 핀다거나 사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 리스크를 지고 뭔가 그러니까 리스크를 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액션을 할 때 생각보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큰 리스크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안 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점점 지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안 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2017년 기준으로 이제 70%가 안 되거든요. 떨어졌어. 70% 아래로 떨어졌는데 근데 대박. 그게 그래? 근데 그게 여전히 OECD 1위예요. 여전히 그게 OECD 1위고요. 외국은 더 낮고요. 근데 앞으로 점점 떨어질 거야. 점점 떨어진다는 말이 있고 사실일 것 같고. 왜냐면 대학을 가는 거에 대한 목적이 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최근 한 작년에 막 그런 것도 왔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공무원 준비해서 바로 그냥 공무원 된 사람 사례도 나오는데 사실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할 바에야 그냥 공무원 준비해서 빨리 가는 게 낫다. 근데 그게 사실 막 교육을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아름다운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대학에 아까 말한 그 기회비용 1억 6천만 원 기회비용을 내느니 그냥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대학까지는 그래도 뭔가 사회적으로 해야 되니까 해왔는데 이제 제가 지금 풀려고 하는 성인교육 시장은 그럼 이제 그 다음이죠. 졸업하고 나서 우리 공부를 왜 또 하고 앉아있나? 그 공부를 왜 계속 할까?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계속 아직도 솔직히 답을 찾은 건 아니고 이제 풀어가는 과정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느낌 포인트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교육에서 그 흔히 우리가 평생 이용권 이런 걸 많이 팔잖아요. 평생 이용권, 평생 무료, 뭐 영원, 뭐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영어 교육에서 특히나 그런 게 이제 많고, 뭐 아이패드 사면 무료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근데 아주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 아까 그 홍보 문구에 영어 시장을 썼던 이유는 이제 영어 시장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분야라서 영어를 쓴 건데, 사실 딴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를 예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육을 공급해주는 회사 입장에서 뭔가 더 많이 주려고 그러고, 막 영어를 공부하는데 좀 더 귀찮게 하고, 뭐 이렇게 좀 더 푸시해주고, 막 채찍질 해주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막 해주면은, 뭔가 생각했을 때 좋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왜냐면 공부를 하려고 돈을 낸 사람들이고, 공부를 이제 더 시켜주니까. 근데 재밌는 음. 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찮게 하고, 뭔가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것 자체를, 그,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약간 되게, 그, 근본적인 혼란이 있는 부분인데,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고민을 했을 때 이제 그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교육 서비스를 사는 사람들, 특히 영어 서비스 사는 사람들 왜 살까를 봤을 때 진짜 영어 실력이 늘려고 사는 걸까 했을 때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만족이 음. 훨씬 많아요, 생각보다. 자기 만족. 내가 돈을 냈다. 그래도 내가 올 한 해 뭔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래도 나는 꾸준히 발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위안을 얻는 거죠. 근데 이게 관련된 게 책 관련돼서 이런 용어가 많은데 그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 춘도쿠라는 용어가 있고요. 하나 호킹 지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춘도쿠는 뭐냐면 일본어인데 책 사고 안 읽는 사람이에요. 책 사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게 이제 김영하 작가님이 알쓸신잡 나와서 그 얘기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책을 사는 거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야. 읽는 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사서 만족스러워. 내가 뭔가, 내가 이런 지식의 보고를 내가 샀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 호킹 지수는 뭐냐면,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제 유명한 그 과학자의 시간의 역사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이과를 간 사람들은 그냥 일단 보통 집에 있어요. 무조건 거의 집에 있어. 왜냐면 필독 도서라고 있지만. 하지만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의 호킹 지수는 5.5거든요. 그게 뭐냐면, 100페이지 중에 5.5쪽 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 읽는 책이에요. 사놓고 안 읽는 책의 대표적인 책이 그 약간 불명예스러운 이름인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역시나 약간 혼란이 오는 거죠. 그 교육 서비스를 하거나 책을 뭐 썼거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이거 끝까지 뭔가 완주를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냥 나는 산 걸로 좋다. 산 것만으로 이미 만족스럽고,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그래서 평생 이용권을 사람들 심리를 많이 들어보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나도 소비자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언젠가 보겠지. 그냥 샀다라는 심리 자체? 뭔가 내가 그 교육 콘텐츠를 가졌다 이런 심리 자체? 이게 파는 사람도 이 사람이 평생 이용권 샀을 때 안 본다는 걸, 안 볼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사는 사람도 아는 걸 웃긴 게. 그러니까 알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시장이고, 근데 이게 슬픈 건 이 시장이 제일 커요. 우리나라에서 이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그 영어 시장이 안 없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왕초보 영어 시장이 이 정도였으면 없어졌어야죠. 이렇게 몇십 년을 사람들이 영어에 돈을 썼으면 영어 시장, 왕초보 시장 없어졌어야 되는데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육 시장 계속 깊게 고민해보고 이제 실제로 영어 교육 회사들도 있어보고 보면은 그냥 그 교육 공급자들이 생각을 하는 아름다운 교육적인 이론들이랑 실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거 생각 외로 다르다. 소비자는 그냥 구매한 것만으로 행복하다.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애시당초 진짜 진지하게 공부를 할 거였으면 그런 사람들 평생 이용권 잘 안 사요. 더 강제성이 강한 걸 사죠. 뭐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뭔가 더 페널티가 심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기 때문에. 근데 그 공급자 입장에서 혼란이 오는 거는 결국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자시장이 훨씬 더 커요. 안타깝지만. 정말 공부해서 뭔가 변화를 이끌고 막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하려는 사람들보다 전자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교육 서비스 혼란이 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스터디파이에서 고민하는 포인트는 뭔가 이 사람들의 그 의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한 것처럼 나는 사는 것만으로 만족스럽다.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진짜 이걸 공부해서 지금 당장 혹은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뭔가 하고 싶다. 사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케어를 더 해주는 거를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고객이 이게 그 교육 서비스에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고 느껴서 이게 그 교육업계에서 뭔가 모두가 알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영어 시장에서도 시험 보는 거 있잖아. 토익 같은 것처럼 내가 점수가 당장 나와야 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영어 왕초보반이랑 좀 다르지 음.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영어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고 말한 것처럼 그 시험 영어 시장은 살아있는데 또 아이러니한 게 시험 영어를 보는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취업이잖아요. 거의 높은 확률로 취업인데 또 트렌드가 이제 기업의 트렌드가 또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영어 시험 점수 안 본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살아 어, 있는데 어, 어. 왜냐면 영어 시험 토익 시험 보고 와서 실제로 그 외국에서 일하셔서 잘 알겠지만 토익 점수가 높은 거랑 영어 실제 일을 잘하는 거랑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냐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 볼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영어 시장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실제로 크고 그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자기 개발을 할 때 그 좋은 질문인데 아까 말한 목적에 대해서 막연히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돈을 내고 나서 막연해요 진짜 이게 회화를 한다 그랬을 때 내가 당장 매일매일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영어를 일을 할 때 영어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구매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부를 하면서 맨날 느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괜찮은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새해 목표가 영어 공부잖아요. 운동과 영어 공부는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있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서 언어 공부를 할 때 목표가 없으면은 내가 뭐 성취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지, 내가 이거 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혼란이 오니까, 원래 시험 공부할 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중고등학교 때랑 똑같은 건데, 이거 왜 공부하는지? 근데 그 이유가 없으면 공부할 동인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들이 가장 만만한 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나 자격증 시장이 제일 커요. 실제로 국내에서. 그러니까 영어 말고도 어. 일반적으로 그, 뭐 공무원 준비 시험이나 여러 자격증 시험들이 실제로 시장이 가장 크고요. 뭐 프로그래밍 교육이 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내
한국을 봤을 때는 프로그래밍 교육 시장보다 자격증이나 영어 시장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게 뭐 두 배, 세 배 차이가 아니라 수십 배 차이가 나고요. 대표적으로 영어랑 중국어만 당장 비교해봐도 뭐 중국어가 뜨는 것 같지만 중국어 업체에서 1위였던 업체가 연매출이 100억대였어요. 그래 봐야. 근데 음, 영어는 뭐 1000억 넘는 데가 그냥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위가, 중국어는 1위가 100억인데 영어는 500억, 1000억 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아예 사이즈가 완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인교육 시장 뜬다, 뭐 여러 가지 막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다 영어나 자격증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근데 그게 단순히 뭐 공급자가 무조건 뭐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그 교육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까 이제 처음에 나왔던 얘기로 돌아가는 건데 교육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불안감은 결국은 저는 경제적 이유가 제일 크다고 봤어요. 경제 이유가 제일 크다고 봐서 스터디파이에서 저희가 비전을 잡은 게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준다는데 결국은 우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더 버는데 도움이 주는 교육을 해주겠다. 그게 뭐 취업일 수도 있고 부업일 음,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쪽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교육을 하고 있죠. 이게 정말 세상이 진짜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아, 나 존댓말 써야 될지 반말 잘 모르겠는데, 아, 네, 편하게 하세요. 그, 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그러니까 저번 방송이 이제 이커머스 다니는 친구가 했던 방송인데, 걔랑 나랑의 컨클루전이 이 코로나 사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거의 약간 컨클루전을 디지털화의 가속화라고 봤거든?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도 다 온라인으로 이제 폴싱 돼서 와야 되고, 음, 모든 것이 이렇게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이제 밀고 이렇게 밀어졌는데, 정작 그 역량이 있는 사람,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무래도 다 오프라인 기반의 회사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렇게 고객 접대를 했거나 서비스업을 했던 분들은 이 직업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사라질 때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와야 되는데 그 트랜지션을 해줄 수 있는 교육도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로 내 직업이 없어지는 이 와중에 내가 뭔가를 배워서 빨리 이거 내 직업 트랜지션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 그래서 말한 것처럼 그게 이제 코로나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온라인 교육회사 하는 회사들이 솔직히 뭐 그런 걸 예측했다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디지털화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트렌드였고 그러니까 방향성이니까 미래적으로 이제 방향성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 말해준 것처럼 그러니까 빨라지는데 도움을 준 건 맞는데 어쨌든 사실 디지털화는 시간의 문제였던 거지 다 갈 거였다고 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바뀔 거였다고 보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갑자기 이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스터디파이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직업 트랜지션을 하거나 내가 다른 산업으로 갔을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산업인 것,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하는 질문인데 건가? 우리가 이제 음,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이 크게 좋은 직업을 갖는 거 그리고 이제 음, 창업, 부업 그리고 재테크 세 개로 봤어요.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음,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다고 100% 말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거에 사람들이 영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크게 네 가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 내 직무 시장, 흔히 말하는 직무 시장을 봤을 때 어, 일단 뭐 제가 말하는 게 다 답은 아니지만 그냥 지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직무 시장보다 부업 창업 시장이 더 큰 것 같아요. 교육 연에서는. 왜냐면 직무 쪽으로 어, 갔을 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가장 핫하고 말한 것처럼 뜨는 사업으로 옮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양 산업으로 가고 싶지 않을 거고 새로운 걸로 가고 싶은데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수학을 잘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이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없어요. 냉정하게. 갑자기 내가 지금 성인이 된 다음에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뽑고 싶을 정도,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뽑고 싶을 정도 프로그래머가 된다? 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없진 않을 텐데 그런 비율은 냉정하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막연하게 뭔가 이제 일자리를 준비할 때 아, 그래도 이런 거 배워놔야지 하고 배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뭐 파이썬 입문이나 이런 거 많이 공부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일자리까지 바꾸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향해서 가는 게
사실 맞는 방향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기술을 약간 본인의 툴로서 배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머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직무 쪽 시장은 생각보다는 우리 주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와가지고 막 이런 교육 관련된 거 보고 있는 분들 이건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인 거고 일반 대중 시장으로 갔을 때 사실 이렇게 직무 교육 시장으로 그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일 뿐이지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엄청나게 마이너한 분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 그냥 본인이 어쨌든 뭐 말 그대로 그 온라인으로 이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가지고 있는 컨텐츠로 돈을 벌거나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제 그 관심이 많은 거고 왜냐면 이게 취지 자체가 뭐 평생 일자리가 없다가 이제 중요한 요지인 건데 다시 내가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실력을 결국 키우는 거고 실력을 키워서 뭔가 이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교육은 이제 조금 더 본인이 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그 한 번 배우고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돼. 어쩔 수 없게. 안타깝지만 계속 배워야 되고. 근데 그거를 그때마다 대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대학원을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간극을 메꿔주는 서비스들이 우리 말고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점점점 이런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자립할 수 있는 영역들이 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 너도 고민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뭐 대표적으로 그냥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건 간에,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1인 기업이건 뭔가를 하건 간에 당연하지만 그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영역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나를 파는 마케팅인 건 그러니까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설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누군가 설득하는 과정이 많잖아요. 내가 프리랜서라고 했을 때 혹은 취업을 할 때도 어쨌든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그 필요한데 뭐 아주 기초적인 거 마케팅을 할 때 예전에는 그냥 뭐 TV 광고하고 약간 음, 잘 되길 기도하고 이런 거였지만 요즘은 이제 흔히 말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런 기초적인 이제 내가 어느 일자리를 가건 어느 일을 하건 필요한 기술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 베이직한 거 배우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뜨고 있는 분야가 콘텐츠 분야인데 당연하지만 이제 뭐 웹소설이나 웹툰 시장, 뭐 영상 콘텐츠 제작 이런 거 이제 점점 계속 커질 건데 그런 걸 어, 관련돼서도 이제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니즈가 충분히 있고 우리도 웹툰이나 웹소설 강좌를 이제 만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부업이고 뭐 직업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분야들도 있고 어 어쨌든 막연하게 이게 딱 뭔가 대기업 취업을 위한 뭔가 취업 준비 공부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배웠을 때 본인이 실제로 뭔가 그 말 그대로 1인 기업이 되더라도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지식과 기술들을 가르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마케팅, 웹툰, 뭐 웹소설, 뭐 영상 크리에이션 이런 거. 네네. 그래서 뭐 기초적인 툴 관련된 것들, 그 뭐 말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이런 기본 툴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관련된 아까 말한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구글 어널티क्스 분석한다거나, 페이스북 광고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글을 쓴다거나, 어쨌든 글을 쓰는 것도 지금 뭐 원래도 그 인기 브런치 작가시고 책도 쓰셨지만 글을 쓴다는 게 생각보다 살면서 되게 많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글을 쓰는 거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이제 특정 부업,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을 버는데 필요한 지식들, 뭐 온라인으로 장사할 때, 혹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웹소설이나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면은 뭐 영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 그거 말고도 뭐 프리랜서 하는데 필요한 건 많을 테니까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것들, 네,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비즈니스는 만들거나 팔거나인데 만드는 영역이 점점 쉬워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막 음, 예를 들면은 특히 나는 이제 소비재 쪽에 있었으니까 이게 내 전 회사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모든 제품이 그런 것 같아. 컴퓨터 포함해서 발전하는 게 약간 가파르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것 같다? 플라토에 다다르는 것 같아. 모든 제품의 발전의 그런 포텐셜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뭐, 3배 더 좋은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3배 더 좋은 비누가 나오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3배 더 좋은 비누가 나오기 어렵고, 뭐, 10%더 잘 닦이는 비누라던가. 그러니까 그 제품의 이노베이션이 점점 이 갭이 낮아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품은 결국 똔똔이가 되고 점점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거는 이제 글로벌리 소싱하고 뭐 중국에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쉬워지고 아까 우리가 개발자들조차도
실제로 자기가 코딩을 안 하고 AI가 어느 정도 코딩을 해주고 그런 영역이 늘어나면서 만드는 건 쉬워졌지만 파는 거는 쉬워지진 않았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뭐 TV로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TV로 틀 수도 있고 뭐 브로셔를 전단지를 나눠줄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도 너무나 많이 채널이 다양해지니까 파는 방법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그래서 마케팅은 결코 쉬워진 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더 많이 진화를 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마케팅 전문가가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막 오버럴 마케팅 전문가라기보다는 뭐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문가 아니면 뭐 구글 SEO 마케팅 전문가 해서 점점 이 분야도 나눠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마케팅은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계속 아직 잘 파는 것은 아직 여기서 사람들이 할 일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실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인스타도 이제 막 그 커머스 이제 붙이고 새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뭐 인스타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거나 커머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그리지 못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더 내려가면 틱톡, 뭐 스냅챗, 뭐 제페토 막 이런 거 사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그러니까 뭐랄까 저도 벌써 이 아이가 어려운 감성들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 10대들한테 너무나 일반적이고 그게 오히려 더 그들에겐 더 이제 보편적인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 새로운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새로운 마케팅 채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그 채널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초적인 이제 흔히 말하는 논리적 사고는 그 어느 곳을 가던 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리적 사고에 필요한 뭐 기초 교육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 한 번 배운다고 끝은 아니고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계속 배우긴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가 어느 직장의 타이틀을 갖고 있건 간에 이제 그걸 알아놓으면은 어쨌든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이제 그런 분야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런 공통적인 요소들 교육하는 거랑 네,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탑10 스킬 좀 탑 5라도 정리해줄 수 있니? 네, 고민해보겠는데, 근데 원래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뭐 미래에 뭐 배워야 되는 것도 이런 것들, 리포트도 되게 많고, 뭐 글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 리포트에 결국 1순위는 프로블럼 솔빙.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이거 엄청 추상적인 이거예요. 사실 프로블럼 솔빙 다지 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다니까. 그렇게 표현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두 개가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결국 그 두 개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세 번째가 결국은 이제 빨리 배우는 기술. 그래서 재밌는 게 미국에서 작년에 코세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1위 강의가 파이썬이고 2위 강의가 뭐냐면 그 learn how to learn이에요. 공부하는 법에 대한 어, 공부가 2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 그러니까 공부법에 대한 거 자체가 우리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막 공부법 배웠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술에 대한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계속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근데 우리나라 감성에서는 약간 이제 생각보다 그런 상품을 만들어도 잘 이렇게 그러니까 안 유료 상품으로는 팔리죠. 별로 유료 상품으로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고 또 반대로 그런 거는 또 이제 무료로 워낙 오픈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좋은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익혀야 되는 것들이 막 딱 하나의 뭐를 익히면 끝 이런 개념은 앞으로 없다고 보고 좀 추상적이지만 뭔가 새로운 걸 빨리 배우는 거, 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면 풀면 끝인데 대학원부터 그리고 실제 사회부터 그때 문제를 정의하는 게 이제 일인데 되게 어렵거든요. 사업할 때도 문제 정의가 제일 어려운 거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정의하는데 음, 근데 그런 것도 사실 훈련이 필요하고 그거 관련된 이미 뭐 여러 가지 연구나 교육들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그런 쪽 교육들이 뜰 거라고 보고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쪽 교육이 뜬다는 말은 이제 공부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뜨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친구랑도 그러지만 이 모든 것은 죽어야 끝난다니까. 죽기 그러니까 전에. 원래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짤방이 있는데 뭐 10대 때 공부, 20대, 30대, 40대 그 죽을 때까지 공부라 책이 있어요. 10대 때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뭐 30대 공부에 다시 해라, 뭐 40대 하고 뭐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파이 시작할 때 되게 고민했던 포인트인데 공부를 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기본소득이란 말이 나오는 게 그 기본소득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부익부 빈익빈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팩트플리스나 이런 책들 봐도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최근 뭐 한 50년처럼 일을 하는 것 대비 앞으로는 점점 기계가 대체하는 게 많아질 거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고,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소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해도 돈을 받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필요하다. 뭐 이번에 지금 재난지원금이랑 비슷한 것처럼.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너무나 여러 가지 또 불확실한 여러 가지 또 맞물려 있긴 한데, 그 어쨌든 지금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누군가가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니까, 누구 기본소득 주고 하면은 이제 그냥 행복하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냥 말 그대로 공부를 재미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되고, 이제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정부가 다 돈을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자아 실험하고 살면 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방법이 그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영어나 자격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스터디파이 말고도 많은 교육회사 그걸 깨고 싶은 거고, 이제 그 대학을 다시 가거나 대학원을 다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깨고 싶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이건 공급하는 사람의 마인드고,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또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내가 말로는 공부하고 내가 변화를 이끌고 싶다고 하지만 결국은 영어 평생 이어권 정도 사놓고 그냥 올해 공부 다 했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꿀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사실 서로의 아이디어들을 계속 보면서 점점 더 나은 서비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한테 더 잘 살 수 있다고 억지로 뭘 매겨줘 봐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왜 나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또 많지 않더라고. 열심히가 이렇게 블라인들리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근데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냥 생각을 포기하고 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게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정말 자기가 경제적 자유라든가 아니면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 포기하게 되는데, 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 듯.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잘 볼 기본적으로 수 없지만,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니까 뭔가 이제 옆에서 막 빠르고 경쟁 이런 게 압박이 되시, 물론 뭐 꼭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보면은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방향이라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가고 싶은 방향. 일단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30대가 돼도 90%는 본인이 가고 싶은 방향이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게, 그거에 대한 고민할 시간이 없어 살면서. 초중고 대학교 때까지 그 고민할 시간을 안 줘,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음, 가는 거에 집중하고 대학 가서 취업하는 거에 집중하니까 그런 거에서 시간을 안 주는데, 근데 이제 그 확실한 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일자리를 계속 본인이 안정적으로 다닐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런 그 고민을 떠안는 순간이, 나이 그 편차가 있겠지만 언젠가 한 번씩 올 거고, 이제 우리 회사 같은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의 해결책이 되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대학이라는 게 꼭 한 대학이 그 뭐 스탠포드 하버드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스탠포드 하버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교육시장이 계속 커지긴 할 텐데, 한 회사가 뭐 다 이렇게, 우리 회사가 막 전 세계 교육회사다 막 다 합병하고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여러 옵션이 있을 거고, 우리가 그거에 좋은 옵션이 되길 바라고, 물론 당연히 베스트 옵션이 되길 바라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 이제 갈 수 있는 곳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포함해서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시 가려고 그러지.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방통대를, 이런 사이버 대학을 가는 사람들 비율이 엄청 높고요. 근데 졸업을 엄청 많이 못해요. 가는 건 엄청 많이 가는데 졸업을 많이 못하고. 그 대학원을 또 많이 가죠. 대학원을 이제 뭔가,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은 항상 용서가 되잖아요. 뭔가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대한 용서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미래가 불투명할 때 이제 그 대학원을 많이 가는데, 대학원도 정말 기회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본인이 깊은 고민 안 하고 이제 남들 가니까, 혹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도움 되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 포함해서 많은 교육회사들 좀 생각보다
그 삶의 다양한 옵션이 있고, 다양한 길이 있고, 그리고 그런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들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실제로 그 방향을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면 될지까지를 이제 교육 자료를 제공을 해서 갈 수 있게 전달을 해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대학원이 진짜, 어,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 게 아직은 너무나도 큰 것 같은. 되게 공감이 많이 된대, 사람들이. 대학원으로 도피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주변에서 봐도. 내가 대학과 지금, 대학원이, 그죠? 네. 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이만큼이 있는데, 사실 이 리얼리티를 봤을 때, 아, 나는 이만큼까지 준비를 했는데 내가 고작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했나? 그래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대학원을 가면 뭔가 내가 더 잘 될 수 있겠지, 뭔가 달라지겠지라는 희망을 갖고서 이제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원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아까 너가 말했던 더 높은 기회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커진 채로 나오면은 그 이후에는 답이 없는 경우도 또 되게 많다는 거인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정말, 보면은 음, 초기에 이제 교육에서도 중요한 옵션이, 그러니까 길이 많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나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지금 여전히 그 좋은 대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최종골, 뭐 스카이캐슬도 뭐 그런 드라마의 일환이지만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잘 모르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근데 어쨌든 대학을 안전하게 좋은 데를 가놓으면 손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솔직히 그 틀린 말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스터디파이는 성인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성인교육 시장을 하게 된 계기랑 연결되는 말인데, 초중고 쪽도 이제 그 첫 번째 창업하고 두 번째 창업하는 사이에 병역 특례 하면서 다녀봤어요. 몇 군데 이제 클래스팅이라는 애들, 이제 국내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SNS 서비스, 600만 명 쓴 서비스 회사 다녀보고, 뭐 영어 교육 회사도 다녀보고, 리디북스라 콘텐츠 회사 다녀보고 다 느끼는 건데, 근데 특히 애들 교육은 진짜 바뀌기가 어려운 게, 애들 교육은 결국은 부모님들의 질문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나요? 이걸로 다 귀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물론 아닌 부모님들도 있어요. 근데 말했지만 다 여전히 엄청 마이너예요. 엄청 마이너고. 그러니까 진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아무리 뭘 얘기해도 결국은 좋은 데 갈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질문이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메가스터디를 만든 손준 회장님이 이제 요즘 오히려 그걸 설파하고 다니죠. 좋은 대학 가는 게 해결책이 아니다. 최근 강연에서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데, 메가스터디를 만든 분이 오히려 지금 스타트업 투자하고 이제 뭔가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어쨌든 초중고 시장은 지금 바뀌긴 좀 냉정하게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메시지를 다 던져봐야 어차피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좋다는 인식을 깨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교육부터 하는 이유는, 성인교육 시장에서 먼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옵션이 이제 실제로 우리 같은 교육회사를 통해서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이제 그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정도 돼야 이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해봤는데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혀 지장 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쌓여야 되는데, 우리 세대가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세대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그들의 자녀가 대학을 갈 때쯤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 대학 진학이 떨어지는 것처럼 뭐 대학 굳이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네, 아무리 공급자가 아름다운 얘기해도 결국은 네, 입시 시장이 훨씬 큽니다. 음.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하지. 그러니까 참 좋은 부모가 되려면 참 항상 stay alert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솔직히 지금의 일자리 변화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고, 근데 그분들은 결국 그분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 가이드를 주게 되는 건데, 결국 그분들 경험에서는 어쨌든 좋은 대학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니까 안내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어쨌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번에 코로나 디지털 가속화된 것처럼 사실 교육도 약간의 티핑 포인트만 있으면, 약간 티핑 포인트를 좀 몇 개 생기면 충분히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탈 대학에 대해서 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이 어떤 분이 플랫폼에서 양쪽에서 어디를 먼저 고를까 고민하는 것처럼 이 변화가 생기려면 사회와 구직자 중에서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갑과 을이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사회의 변화는 좀 늦게 따라온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사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순간 그냥 나는 기본소득 받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거는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사회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직자가 먼저 내가 먼저 사회보다 빨리 가야 그래야 사회보다 빨리 가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지 개인이 사회를 바꾸려고 사회운동을 하는 거는 그건 하나의 커리어라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결국은 그냥 롤모델이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에 다양한 길에 롤모델이 많다. 저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게 충분히 말한 것처럼 꼭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는 길, 뭐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이 길로 안 가도 되게 좋은 길이 많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달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게 결국은 교육회사들이 할 일이죠. 교육회사들이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교육 들은 사람들이 그 본인의 삶에 진짜 긍정적인 변화를 얻어가야 교육회사들이 말하는 게 언행일치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계속 쌓여 나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 좋은데 안 가고, 이제 이런 데 가볼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결국 없어지긴 했지만, 네이버에서 원래 넥스트라는 학교도 이제 대학의 대체로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꼭 학문적인 대학이 아니라 뭔가 실무를 배우는 교육기관, 이런 옵션도 존재하고, 충분히 남들이 가는 일반적인 대학 아니고 이런 교육기관 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그게 위에 선배들 롤모델이 있어. 그럼 훨씬 더 좀 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선배가 없는 길을 가는 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롤모델이 없는 길을 가는 건 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회사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런 롤모델들을 많이 실제로 양성을 하고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야, 그게 내 라방과 유튜브가 하는 일이야.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개인의 삶으로 넘어가 보자. 너는 참 내가 옛날부터 알고 지냈지만 늘 얘기를 해보면은 항상 계속 교육을 하고 넌 되게 신기한 게 네가 보는 게 너무 많아. 너가 막 이 웹툰도 재밌다 그러고 보면은 이 유튜브도 팔로우하고 있고 네가 정보를 얻는 소스가 되게 많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계속 네가 팔로우업을 하거든. 난 항상 네가 시간을 어떻게 두 배로 쓸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었어. 나보다 웹툰을 한 세 배는 빨리 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너의 개인의 얘기를 한번 하고 싶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2부부터는 너가 어떻게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망하면서 원래 사실은 페일리어에서 가장 많이 배우잖아. 어떤 것을 배웠고 그리고 사업을 망했고 근데 또 하는 이유 그리고 아까 교육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는 말을 해줬는데 너가 개발자 없이 창업을 이걸 하게 됐다고 했잖아. 플랫폼 산업인데도.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게 됐는지랑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너는 2018년부터 이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을 재택근무를 하게 했잖아.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가 원하는 너의 if you have a long-term vision 그게 뭔지. 뭐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면 6분 만에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무 가정을 하고 약간 압축해서 진행을 하면 창업을 한 스토리부터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처음에 창업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았어요. 일단 대학교 갈 때까지는 이제 그냥 좋은 대학 가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릴 때 있는 장래 희망이야 존재하지만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고 대학 가서는 그냥 열심히 놀고 공부하고 다 이제 하는데 이제 늘 그렇지만 대학교도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그 이후 고민을 하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원래 제가 수학과 나왔는데 수학 이제 뭔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학자도 생각해서 했었어요. 원래 공부하는 거를 지금도 교육해서 하고 있지만 공부하는 거에 원래 관심이 많고 공부를 뭔가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심이기도 하고 뭔가를 한다 그럴 때 뭔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우주의 흔적을 남긴다 뭔가 이제 세상을 바꾼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연히 항상 욕심이 있었고 충분히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거에 대한 동경 그런 거는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런 꿈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자는 이제 수학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야 내가 수학자로 그렇게 되려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느꼈고 왜냐면 수학이랑 물리학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건데 천재 위에 천재가 있고 천재 위에 천재가 계속 있어요. 끝이 없어요.
천재를 위해, 가 내가 보는데 정말 천재 같은 애가 있는데, 걔가 보기에 또 진짜 천재 같은 사람이 있고, 걔가 보기에 또 천재 같은 사람이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수학이랑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최고 천재가 아닌데 이 학자를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런 거는. 그거에 대한 답들도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막연하게, 학자가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경영학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경영학개론이, 그, 그게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처음 한 건 아니고 스탠포드에서 처음 한 건데, 시험을 안 보고 교수님이 팀을 짜줘요. 그리고 교수님이 그냥 시드머니를 줘요. 5만 원을 줬어. 5만 원을 주고 일주일 동안 돈을 벌어오는 게 시험이에요. 과제예요. 그냥 그걸 시드머니로. 물론 이제 준비 기간은 한 달 줘요. 그리고 돈 버는 기간은 일주일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팀이 했던 게 결국은 제일 많이 벌었는데, 일주일 동안 80만 원 벌고 그만뒀는데, 근데 뭘 했었냐면, 그때 2008년인데 그때는 이제 막 소셜 커머스 이런 거 뭐 티켓머스로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냥 진짜 막연하게 그냥 영화를 많이 보러 가는데 영화 싸게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화표를 근데 단체 구매를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두 가는 영화관이랑 제휴를 해서, 그때 그러니까 대학생 영화비가 7천 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공급가액으로 4천 원에 받아와서 5천 원에 파는 걸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5만 원밖에 없으니까 선주문이라는 것도 받았죠. 선주문이라는 걸 받고, 그러니까 막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5만 원밖에 없는데 돈을 못 사오니까 티켓을. 선주문 먼저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학교 학생이니까 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선주문을 또 받으려니까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 뭐 뭘로 받지? 그때만 해도 뭐 페이스북 같은 걸 쓰지도 않고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근데 이제 공대니까 옆에 이제 컴퓨터 잘하는 애들 많으니까 영화표 2장 준다 그러고 외주를 시켰죠. 그래서 게시판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선주문 뭐 이제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해본 거죠. 사업을 이제 해보면서 결론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일주일 동안 진짜 많이 배웠고, 영화관이랑 제휴도 맨 처음에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그냥 막연하게 제휴를 했는데, 요청했는데 당연히 까였죠. 처음에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논리를 여러 가지 설득을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화표를 지금 사면은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영화표를 파는 건데, 근데 2학기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본인들이 연말 전에 커플이 돼서 이 영화표를 쓰러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학생이 못 온다. 낙전 수입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가지만 분명 못 쓴 사람이 많이 나온다. 이거랑 영화관이라는 것 자체는 빈자리가 나면 손해잖아요. 무조건. 비행기랑 똑같은 건데 빈자리가 손해니까 무조건 채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와서 무조건 얘네가 팝콘 콜라 이런 거 먹는다. 그러니까 부가 수입 난다. 그리고 이제 너네가 우리한테 미리 다 팔아놓으면 나중에 경쟁자가 들어와도 독점으로 이미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제 뭐 도움이 된다. 막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어요. 근데 뭐 돌이켜 생각해보면 논리가 뭐 말도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솔직히 막 그 정도 제휴줄 정도로 탄탄한 논리도 아닌데, 어쨌든 점장님이 그런 이제 걸 한 걸 보고 좀 좋게 봐줘서 제휴를 해줬고, 잘 팔렸죠. 잘 팔려가지고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제휴하는 거, 뭐 외주를 줘서 뭐 이렇게 아웃소싱해서 뭐 하는 거, 뭐 마케팅을 하는 거, 그리고 고객 대응을 하는 거, 또 고객 대응도 또 별의별 일이 있었는데, 영화표가 2장 있었는데, 두 종류가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받아와서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나눠줬는데, 하나는 포인트 적립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종류가 다른 종류인 거예요. 근데 그 영화관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줬어요. 어떤 고객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포인트 적립된다고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 분한테 우리가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영화표를 2장 더 드렸어요. 사실은 원가 8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2장 더 줘봐야. 근데 그 고객이 이제 엄청 이제 뭔가 욕을 하다가 엄청 이제 찬사를 한 쪽으로 바뀐 거죠. 그런 경험을 짧게 해보면서, 와, 고객 대응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고객이 이렇게 어렵구나. 뭐 고객의 마음은 갈 때구나. 이러고 막 배우면서 어쨌든 그 기간이 정말 짧게 많은 걸 배웠고,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 뭔가 이런 사업이라는 게 뭔가 내가 없던. 잠깐,